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귀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장면들을 그려내실 겁니다. 손목에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 어깨에 걸린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그 옆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벤츠나 BMW의 매끈한 실루엣 말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귀티의 정의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는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은 두 명의 여성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코디네이션이었죠. 최신 유행의 베이지색 맥스마라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어깨에는 루이비통의 네버풀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카르티에 시계가 반짝였고 발에는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 밑창이 선명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났고 목에는 샤넬의 펄 목걸이가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꺼내든 스마트폰도 최신형 아이폰 프로 맥스에 에르메스 케이스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패션 잡지에서 본 듯한 완벽한 스타일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녀였는데 왠지 모르게 제 시선은 그녀 옆에 앉은 또 다른 여성에게 자꾸만 향했습니다. 그 여성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그리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이비 블루의 단정한 정장이었는데 아마도 일반 브랜드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가방도 특별할 것 없는 검은색 가죽 토트백이었고 신발 역시 편안해 보이는 낮은 굽의 검은색 펌프스였습니다. 액세서리라고는 작은 진주 귀걸이와 심플한 실버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년 여성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자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긴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인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았죠. 그녀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넘기는 손짓마저도 조용하고 섬세했습니다. 책 제목을 살펴보니 프랑스 소설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 머금은 미묘한 미소는 평화롭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포용력이 느껴졌죠.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이 실수로 자신을 건드리자 작은 목례로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역을 더 지나자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중년 여성은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된 그림 속 귀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명품으로 차려입은 젊은 여성은 어땠을까요? 분명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고 다리를 자주 꼬았다
풀었다 하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방 끈을 수시로 만지며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보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시선에서는 묘한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전화를 받을 때도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나 지금 명동에서 쇼핑하고 있어. 어제 산 가방 어때? 진짜 예쁘지? 인스타에 올린 거 봤어. 대화 내용도 온통 자신이 산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 때마다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도록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지갑을 꺼낼 때도 명품 카드 지갑의 로고가 보이도록 일부러 각도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매력, 진정한 뷰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명품 가방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옷이 품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품격이 옷을 빛나게 하는 것이었죠. 중년 여성의 평범한 검은색 가방이 젊은 여성의 명품 가방보다 훨씬 우아해 보였습니다. 똑같은 검은색 정장도 그녀가 입으니 마치 맞춤 양복처럼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뷰티의 힘이었습니다. 물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품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진짜 뷰티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진정한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뷰티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검색 결과는 명품 브랜드 광고나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글들이었습니다. 뷰티나는 명품 시계 추천, 품격 있는 여성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 베스트 10, 진짜 부자들이 선택하는 명품 가방과 같은 제목들이 즐비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뷰티의 전부일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사전에서 뷰티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는 기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품을 다시 찾아보니 품위와 격조가 있는 고상한 품성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돈이나 명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품성, 품위, 격조와 같은 내적인 요소들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뷰티가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부터일 것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부유한 캐릭터들은 항상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재벌 상속녀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성공한 사업가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품격 있는 부인은 샤넬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싼 것, 품격 있는 것이라는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만난 중년 여성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뷰티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매력적이고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몇 가지 특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외모나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십이나 남 험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주제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 치장해도 이런 내적 요소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습득 가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진정한 품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요? 경제적 여건이나 타고난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요소들을 개발해야 진정한 귀티를 갖출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결과 저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귀티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발견이 아닙니다.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에 대한 고민은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지혜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변화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죠. 이제는 이런 가치들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귀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행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행을 말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명품 가방은 유행이 지나면 버려지지만 진정한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함께 진짜 귀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정은호 씨를 만났습니다. 은호 씨는 20년간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그는 명품을 소유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눈빛과 성실한 태도에서 신뢰와 평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은호 씨 자신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야. 미국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결국 귀티는 물질이 아니라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은호 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진정한 귀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은호 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막 사회에 나온 새내기 직장인이었고 그의 서점은 제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가는 골목에 있었습니다. 책방 은호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서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날은 중학생들이 숙제를 하며 은호 씨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사려고 들어갔던 저였지만 어느새 그곳에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호 씨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철학서나 자기계발서를 추천해 주셨고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새 책이 들어오면 미리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은호 씨의 배려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배려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서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호 씨는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학생에게는 가끔 책을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셨고 외로워 보이는 할머니가 오시면 차 한 잔을 끓여드리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점 구석에 앉아 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 남성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은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었죠. 아내와 2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하다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 씨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그저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기겠지만 분명 길은 있을 겁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잖아요. 그런 성실함과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도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은 종종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구직 활동 중에 스트레스를 은호 씨와의 대화로 달래며 마음의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며 은호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에는 예전의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은호 씨의 서점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은호 씨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궁금했습니다. 은호 씨의 이런 따뜻함과 포용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은호 씨,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으세요? 은호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을 건네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호 씨의 따뜻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호 씨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뷰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은호 씨는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셨지만 입고 계신 옷들은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옷들도 은호 씨가 입으니 특별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들이 은호 씨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인품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호 씨의 모습은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머슨은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 철학자로 개인의 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머슨은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주 웃고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정직한 비평가의 인정을 얻고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며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줄 아는 것이다. 이 말들은 모두 은호 씨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의 철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양의 지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옳음을, 이는 이익을 뜻합니다. 즉, 품격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품격이 낮은 사람은 무엇이 이익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은호 씨의 삶을 보면 정확히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셨죠.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의 품격입니다. 또한 맹자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인간다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은호 씨에게서 바로 이런 측은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사람들이 은호 씨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적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은호 씨의 서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호 씨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뷰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의 청소 담당 이모님이었습니다. 김정숙 이모님은 60대 중반의 분으로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피트니스 센터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님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은 청소를 하면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셨습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모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장님이든 일반 회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 간단한 인사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실수로 무언가를 흘리거나 어지럽히면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해하는 회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전혀 기분 나빠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회원이 프로틴 파우더를 운동복에 쏟아버렸습니다. 당황한 그 회원을 보고 이모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기다려요. 제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는 집에서 가져온 얼룩 제거 비법을 알려주시며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그 젊은 회원은 정말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옷이 비싼 건데 어떻게 하나 했거든요. 그러자 이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싸고 싼 게 어디 있어요. 소중한 건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모님에게는 비싸고 싼 것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아끼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귀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 젊은 회원은 이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그때 도움 주신 것 정말 고마웠어요. 이모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모님은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왜 사왔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었죠.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 이모님은 청소라는 일을 단순한 노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공자가 말한 군자는 의를 생각한다는 가르침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동네 빵집의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밀담이라는 이름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는 박미영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여성분입니다. 이분 역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미영 사장님의 빵집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함의 이유가 단순히 빵이 맛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빵도 정말 맛있었지만 사장님의 특별한 서비스 정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설탕을 적게 넣은 빵을 따로 만들어 주셨고,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를 위해서는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한 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매일 저녁 문을 닫기 전에 남은 빵들을 반값에 판매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가끔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빵을 그냥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는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의 이런 모습은 중국의 고전 논어에 나오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박 사장님에게는 단골 손님들이 모두 소중한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벗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사람들이 단순히 빵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의 따뜻함을 느끼러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빵집 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박 사장님이 나누는 대화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결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성실함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머슨이 말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은호 씨의 따뜻한 마음, 김정숙 이모님의 성실함, 박미영 사장님의 배려심, 이 모든 것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명품보다도 더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진정한 귀티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의미를 찾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기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진정한 귀티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자신의 일에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귀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랜 관찰 끝에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바로 진정한 귀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입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귀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오만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직장인 김소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연 씨는 제가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회사 동료입니다. 그녀는 늘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과시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지를 기준으로 옷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동대문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백화점에서 할인할 때 산 옷을 입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소연 씨만의 스타일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은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연 씨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비싼 옷을 입고 와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만족하며 그 만족감이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연 씨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면의 여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연 씨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 의식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항상 신경 쓰며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초조했죠. 변화의 계기는 몇 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소연 씨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산 것이었죠. 그런데 같은 날 신입사원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소연 씨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산 가방이 이렇게 쉽게 무의미해질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소연 씨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왜 물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 후로 소연 씨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살 때도 이게 나에게 어울리나? 이게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려 노력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을 단점으로 여겼던 소연 씨는 대신 자신만의 귀여운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것을 콤플렉스로 여겼던 그녀는 오히려 그 조용한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소연 씨에게는 진정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소연 씨는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료 중 한 명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매력입니다. 둘째, 섬세한 배려와 예의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택배 기사님께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짧은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그 사람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층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세심한 분이 또 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요. 몇 분의 작은 친절이 할머니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도와주시는 50대 여성분인데 이분의 서비스는 정말 특별합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시고 손님들에게 작은 배려를 잊지 않으십니다. 무거운 물건을 사는 할머니에게는 지하철 타세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포장해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며 가방을 나눠서 포장해 주십니다. 아이와 함께 온 엄마에게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사탕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사탕을 하나 더 넣어주십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 때문에 그 마트는 항상 손님들로 붐빕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배려는 또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배려 있는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려는 상황을 읽는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일 때는 대화를 짧게 하고 고민이 있어 보일 때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섬세한 배려가 바로 진정한 귀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셋째, 꾸준한 자기관리와 절제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지식을 넓히며 감정을 절제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생기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65세의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이분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50대 초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젊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비결을 물어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2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책을 읽으신다고 했습니다.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에서 진정한 자기관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골고루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의 관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관리는 감정 조절에서 나타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폭발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의 관리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쇼핑을 할 때도 감정을 표현할 때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죠. 이런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있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적게 가지되 질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물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이 말씀에서 진정한 절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넷째, 지식의 깊이와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동네 카페 주인 이창민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민 씨는 언제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과 통찰을 건넵니다. 그의 대화는 명품 시계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창민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함의 이유가 커피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커피도 맛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는
창민 씨와의 대화 때문입니다. 창민 씨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실생활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민을 털어놓는 손님에게 창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철학적 지혜를 현실적인 조언과 결합해서 전달합니다. 손님들은 창민 씨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민 씨는 훌륭한 경청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지혜는 또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창민 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줄어든 적도 있고 임대료가 올라서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어야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지혜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민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정심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민 씨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창민 씨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내면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다시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정한 귀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것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몸에 배면 평생 그 사람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을 때의 외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진정한 귀티를 갖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귀티가 완성됩니다. 여유만 있고 배려가 없으면 무심하게 보일 수 있고, 지식만 있고 절제가 없으면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신감, 배려심, 자기관리, 지혜가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빛나게 됩니다. 명품은 유행이 지나면 빛을 잃지만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의 핵심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하나의 악기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듯이 진정한 품격도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조화로운 품격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문혜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올해 70을 넘기셨지만 누구보다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무언가 특별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별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문 선생님에게는 앞서 말한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균형 있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선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나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동시에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것이 더 많아져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섬세한 배려와 예의가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모든 이용자들을 세심하게 챙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눈높이를 맞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큰 글씨 책을 추천해 드리셨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조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선을 지키시면서 꼭 필요한 도움만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로 꾸준한 자기관리와 절제가 돋보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선생님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독서와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옷차림도 항상 단정하셨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추구하시면서도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죠. 선생님의 이런 철학이 외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넷째로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교육에 몸담아 오신 분답게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동화로, 청소년들에게는 소설로, 어른들에게는 역사와 철학으로 지혜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문 선생님에게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동시에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가끔 건망증으로 실수를 하시기도 하고 신기술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껴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오히려 선생님을 더욱 존경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조화가 깨진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함께 있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려심은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늘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의견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리는 잘하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여유는 있지만 절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무심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하나만 뛰어나서는 진정한 매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뤄야만 완전한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배려심을 기르는데 집중하고 다음 달에는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식으로 말입니다.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큰 노력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문 선생님 같은 분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로운 품격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똑같이 편안하고 우아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변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셋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다섯째, 평화로움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적인 성장과 품격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은 유행이 지나면 빛을 잃지만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명품 가방을 지금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품격 있던 사람은 지금 더욱 품격 있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비싸던 차는 이제 중고차가 되었지만 20년 전에 지혜로웠던 사람은 이제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잠깐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화려함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 빛날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인가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잃어도 여전히 빛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조화로운 품격을 만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 섬세한 배려와 예의, 꾸준한 자기관리와 절제,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명품은 언젠가 낡고 빛바래지만 여러분의 품격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의 완성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조화의 미학을 통해 완성되는 진정한 아름다움.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진정한 보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밖에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되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의 시작이며 아름다운 인생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티는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선택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 둘째, 섬세한 배려와 예의. 셋째, 꾸준한 자기관리와 절제. 넷째, 지식의 깊이와 지혜.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우리가 노력하면 기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요소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 지쳐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다운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배려와 예의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작은 친절부터 실천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택배 기사님께 인사드리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말입니다. 자기 관리와 절제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방치해왔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꾸준히 운동하기, 건강한 식습관 갖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독서나 새로운 취미 배우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시작점이 있다면 바로 하루 한 가지 작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해보기, 내일은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모레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책 읽기. 이런 식으로 매일 작은 실천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40대 주부인 이미경 씨가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몇 달 전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고 저 자신도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경 씨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의 힘입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연 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고 승진에서도 번번이 밀렸습니다. 그러던 중 진정한 귀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자신감부터 기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탈 때 옆 동료 것도 함께 타주고 회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태연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믿음직해 보여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태연 씨는 드디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팀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연 씨의 변화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인생을 바꿀 만큼 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진정한 귀티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성별,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보자고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인가요? 섬세한 배려와 예의인가요? 꾸준한 자기관리와 절제인가요? 아니면 지식의 깊이와 지혜인가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의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여러분의 변화 후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귀티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외모나 소유물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씨앗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내면의 여유, 배려심, 성실함, 지혜의 씨앗들이 말입니다. 이제 그 씨앗들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꽃과 열매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해 주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사람.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빛나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동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뷰티가 오늘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경험담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